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3% 빠졌는데, 일단 고가인 건 맞아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죠. 현대차 같이 굴뚝주가 여기 뭐 2월 달에 뭐 거의 뭐 수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고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식 시장은요, 올라간 놈이 더 갑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죠. 뭐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고, 사실상 그 전기차 쪽에서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 판매량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좋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무엇보다 지금 사도 되는지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도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를 기준해서 기아차까지 함께 볼 거고, 이런 과정에서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요. 입만 나불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르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고요. 그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09%, 두 배가 넘어섰다. 세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두 배가 넘어섰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장의 수익률은 2%가 채 안 됩니다. 평균 잡으면 1% 초반대예요.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런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실상 3개월 만에 종목도 아니고 계좌를 두 배로 뛰었다? 이런 말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건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예요. 로직은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자, 일단 어떤 종목을 하는지 볼게요. HLB가 나오는데,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인데 제가 매매한 타점이 다 나와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HLB를 가지고 제가 1월 달에 매매한 결과 31%의 수익, 걸린 기간은 대략 한 2주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째 매도가 들어갔고요. 2월과 3월 달에 다시 매매한 결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확하게 7일 걸렸습니다. 매수한 날까지 따져도 2주가 걸리지 않은데 어저께 또 샀어요. 그쵸?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다 합쳤을 때 31% 수익 한 번, 18% 수익 한 번. 근데 모든 종목이 다 신고가 구간에서 거래가 됐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다른 종목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요. HLB 제약, 서진 시스템, 해성 TPC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 나오는 특징점은 시장가 매수 8시 50분, 장 시작 전에 다 공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HLB 제약만 한번 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HLB 제약 오늘 7.4% 상승 마감이 됐고요. 시가 공략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550원.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19%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냈어요. 그렇다는 건 HLB를 보유하고 있었을 때죠. HLB의 물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주식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계속 사라 그러는 거지, 해본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무서워서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찢어놓은 거예요. HLB와 HLB 제약으로. 왜? HLB는 신약 개발 쪽을 맡고 있고요. HLB 제약은 판권을 가지고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FDA에 통과가 되면 HLB 제약 쪽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이익은 폭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신고가 구간으로 간 건데, 정확하게 돌파 구간을 공략한 거고, 이 구간에도 저는 HLB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자, 보세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한 결과 하나, 둘, 셋, 3거래일 만에 매수한 날, 매도한 날 포함해서 75%. 근데 돌파한 날이죠. 물론 수익난 종목들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 모이고 손실난 것까지 다 합쳐서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률 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다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돈 안 받습니다.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지는 뭐 대충 다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토대로 우리가 현대차를 왜 봐야 되는지 답이 나와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차를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유, 그리고 관련된 종목으로 코리아FT를 집중하고 앞으로 네오오토까지 확장시켜갈 이유가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뜹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에 대한 미래 가치는 뭘까요? 주주 환원이 늘어날 수 있는 점, 그리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점,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 근데 이것보다 실적이 더 좋은 종목이 있죠. 기아예요. 그쵸? 기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달에 신고가를 갔다. 그리고 현대차는 2월 달에 신고가를 갔다. 이 끝이에요. 그쵸? 이 끝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연관되어 있는 종목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반영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주식시장은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미래의 가치를 땡겨다 쓰는 겁니다. 그 땡겨다 쓰는 게 어떤 부분으로 땡겨다 쓰냐?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좋아야 돼요? 아니요. 지금 좋으면 앞으로 더 좋아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근데 이런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자꾸 뭐 올라가니까 주가 비싸다 그딴 식으로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SK 하이닉스 봅니다. 자, 하이닉스의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면 21년도에 고가가 나왔습니다. 21년 초에 고가는 15만 원이에요. 근데 1년 반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23년 초, 그쵸? 23년 초에 HBM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 그쵸? AI 관련된 모멘텀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 됐나요? 최저가를 찍고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뭐였어요? 반도체 경기가 침체된다는 상황이 확 불어닥치면서 적자 구간으로 빠진 지가 2분기가 지났을 때예요. 근데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해서 1년 동안 적자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정확히 5개 분기예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일단 23년 결산은 7조 7천억. 분기별로 조 단위의 적자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7만 원대부터 17만 원까지 1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주가는 말해 뭐합니까? 그쵸? 한미반도체 10배 올랐죠. 그래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현대차를 보면 앞으로 좋아지는 상황을 먼저 땡겨와서 대입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요. 여기다가 하나 더 하죠. 저 PBR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저 PBR 관련된 내용은 기대감만 심어주지 기대감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 것을 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현대차와 기아를 토대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할 거예요. 왜? 나는 돈을 버는데 기대감만 있으면 되니까 결과를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기업이 잘 되든 말든 솔직한 말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잘 될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애국심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잘 돼서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은 겁니다. 그쵸? 그게 핵심 사항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PBR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주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너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이 승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그런데 애플이 승계했나요? 아니요. 팀 쿡이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죠.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스티브 잡스. 둘이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친구도 아닙니다. 그냥 부하 직원이었어요. 얘가 일 잘해서 애플을 키우라고 띄운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보다 일을 더 잘하더라. 물론 이 창작에 대한 부분은 스티브 잡스를 따라갈 수 없지만 장사는 아주 그냥 끝장났죠. 그래서 지금 애플이 스티브 잡스 사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좀 밀렸어요. 그런데 애플이 시가총액 2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단기간에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봐야 되는 부분은 주식수를 줄여갈 수 있겠는가. 그렇죠. 주식수를 줄여요. 그러면 주가가 뛰기 시작해요. 그럼 상속하는데 뭐가 생겨요? 세금을 많이 냅니다. 평가치가 높아지니까 내 자산에 대한, 그렇죠. 이 지분을 넘겨주는 방식이잖아요. 경영권 승계가.
그러면 이것 자체가 주가를 올리는데 문제를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대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 정도만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오케이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나와봐야 알아요. 그 나오기 전에 결과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올 거다 해가지고 뭐가 바뀐다고 하는데 나한테 뭐 와요? 근데 바뀔 것 같을 때 내가 먼저 투입해 있으면 그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작점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과정, 즉 신고가 구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제 계좌 수익률,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3개월 동안 종목을 어떻게 운 좋게 하나 잡아가지고 막 2배씩 3배씩 먹은 것도 아니고 계좌의 평균 수익을, 여기 보세요. 손실난 부분도 있죠. 계좌의 수익, 그냥 계좌의 상승률이 이딴 식으로 나왔다는 건 이거는 더 이상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계좌 인증을 안 하고 주식에 대해서 짓거린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무조건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모르면 한두 번 수익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죠. 지금 강한 종목이 앞으로도 강하다. 하지만 무한정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 고가에 팔라는 생각을 버리고 저가에 살라는 생각도 버리자. 그랬을 때 보유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 확인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관련주들을 확인해야 돼요. 코리아 FT. 그쵸? 만약에 코리아 FT 오늘 7%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매매했는지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 매수하고 여기 매도해서 손절 한번 했고요. 2월 달에는 이 구간 매수하고 여기까지 보유해서 대략 한 3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그 베이스에 있는 게 현대차였다는 거예요. 현대차가 지금 가격을 버텨주고 있는 한 자동차 쪽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해요.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실적을,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죠. 실적보다. 그럼 현대차 기아차가 뜬다.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관련주들, 그쵸? 부품사 벤더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끝이에요. 그쵸? 그러기 위해선 타점이 중요하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그 타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은 흔들리잖아요. 가격이 계속.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박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특정 가격대를 이탈하면 매수하세요. 이거는 그때 구간에 내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는, 즉 추세가 이탈하는 구간이면 어떡하죠? 그쵸? 그때 가면 판단이 또 달라질 텐데.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면 소통방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가격 잡는지 보고 배우고, 여긴 다 무료로 진행하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원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빠지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는 놈이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가는 놈들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되는데 시장에 의해서 약간 빠르고 늦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분류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